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작업 중에 마음의 지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2007년도에 인천에서 1년 동안 한 500명의 사람들한테 소중한 장소를 인터뷰하고 그걸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나누는 그런 프로젝트를 1년 동안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소통하고 마음을 전해주는데 저의 에너지를 다 쓴 것 같은 그런 소진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막상 돌아와서 나는 그러면 뭐지? 내 안에 뭐가 남았지?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되게 두려운 느낌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쁘게 다른 사람들 사이를 막 날아다니는 벌처럼 막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것뿐만은 아닌데? 라는 질문 같은 게 저한테 왔고, 그때 미국에 있는 뉴욕 위에 있는 버몬트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레지던시를 가게 될 계기가 생겨서 기회를 잡아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가니까 정말 거기서 저는 자화상을 처음으로 그린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자화상. 그리고 드로잉도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겉으로 꾸미어왔던 나 말고 진짜 그 안에 있는 나는 이런 모습이고 이런 걸 원하고 이런 걸 행복해하고 뭐 그런 걸 조금씩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해준 게 저는 그곳의 자연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경계 없이 펼쳐져 있었던 시야도 그랬고 시간들도 그랬고, 그래서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자연이 좋은 곳을 찾아야겠다는 계기를 그때 이제 마음에 품게 됐고요.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런 곳을 막 찾다가 이중섭 창작 스튜디오 1기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고 딱 신청을 했는데 돼서 이제 2009년에 제주도 서귀포 정방동 그 스튜디오에서 1년 동안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에도 계속 그런 자연에 주는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보니 지금까지 머물고 있게 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저가 자연을 관찰을 하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는 저와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들, 거기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들이나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자연이 그런 형태나 모양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제 입장에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연의 뭐 형태들을 추상화해서 거기에서 그 둘의 관계, 만약에 물이랑 돌이라면 그거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 느끼는데, 그걸 통해서 저는 저랑 타인의 갈등을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답을 얻고는 해요. 저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아서 어떤 형태가 되고, 나도 그렇구나. 다른 사람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서 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일단은 느끼고, 근데 그걸 저는 느끼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각화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시각화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작품으로 남는 건데요. 그럴 때는 저는 형태마다 그 형태가 갖고 있는 의지가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에너지일 수도 있고 의지일 수도 있는데, 난 그게 그런 형태를 갖게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 안에서 힘의 변화,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뭐 갈등이면 갈등, 마찰이면 마찰, 좋아하면 좋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서 결국에 그 형태가 되는데, 그게 저는 형태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메시지를 어느 순간 받았거든요. 자연을 보면서. 그런 건 그런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라는 걸까 항상 저의 선입관을 계속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날 그래, 내가 내 딴에는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빛이 있으니까 그걸 향해서 가지를 뻗어. 그러니까 가지는 다 위로다 라는 약간의 저만의 어떤 제가
본 것으로 이해한 어떤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산책을 하는데 가지가 바닥 쪽으로 나 있는 나뭇가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보고 정리한 어떤 것들은 항상 예외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관찰한 세계 이외의 세계가 늘 존재한다는 거를 그런 식으로 지금 예를 들은 것처럼 자연을 보면 계속 그걸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가 지금 사람의 몸으로 내 사람,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하고 관람객이 보고 하는 이런 흐름 안에서의 관계, 모든 관계들도 되게 압축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에서 본 꽃이 너무 예뻐서 꽃에 이거를 담고 싶어, 이 생기를 담고 싶어서 꽃을 그 형태를 그린다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그것을 그것으로 존재하게 하는 에너지, 그것의 형태를 계속 보고 싶고, 그것을 봤다고 느껴질 때 저의 그 머릿속도 되게 맑아지고, 제가 대하고 있는 저와의 실제적인 관계들에서도 조금 더 차분하게 그것들을 헤쳐나갈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보시는 분에게도 저거는 뭐 나뭇가지지, 저거는 솔방울이지, 이렇게 와서 끝나는 것에서 멈추고 싶지 않고, 저처럼 조금 추상화된 형태라서 좀 여러 개로 읽힐 수 있는 그런 게 되기를 바라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 실제 그 울었던 새나 아니면 그 거기 내가 들었던 장소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그게 중요했으면 자연에서 설치하고 진짜 그런 작가들 있잖아요. 그렇게 했겠죠. 자연 미술이나. 근데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러니까 그거를 그 대상은 계속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순간이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이랑 같이 살고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프리젠테이션 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환기하고 싶은 거.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만 들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거 말고 다른 소리 지금 여기 다 같이 있고, 어쩌면 다른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계속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저는 저 대상이, 그걸 받는 대상이 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하는 순간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죽고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전에도 사실은 사람들 그런 거 다 느끼면서 살았는데, 느끼는 순간만 느끼고 잘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를 계속 느끼고 우리는 같이 살고 있고 그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something은 중요한데요. 그 주체가 중요하지 않죠. 주체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걸 신호를,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주체는, 주체 자체가 중요했으면 제가 그 형태를 그렸을 거예요. 근데 주체 자체보다는 그런 존재들, 그 에너지, 아까 의지가 형태를 만들다 했잖아요. 그 의지는 계속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뭐 기라면 기, 뭐 에너지라면 에너지일 수 있는데 그 형태는 계속 바뀔 거거든요. 그 주체도 바뀔 거고. 그러니까 제가 홍보람이라는 사람이 느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옛날 시를 봐도 그게 다 느껴지잖아요. 근데 나는 그 시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를, 느낌을 담아 놓는데 거기에서 어떤 주체,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추상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지금 겪고 있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그걸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거를 저는 주로 이거를 제가 떠오르는 장면들을 그려놔서 일단 제가 다시 시각으로 보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기억해서 글로만 써서는 안 되고 그 장면들을 이제 일단은 시각화해서 다시 그게 약간 뭐 대충 그린 만화 같은 그런 그림으로라도 그걸 다시 시각화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몰입해서 그거 내가 뭐를 도대체 지금 뭐를 겪고 지나간 거지? 한 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작은 수채화들 거기에 한 장면으로 담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조금 시간차를 두기 위한 첫 번째 단계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좀 이해가 됐어.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내가 뭘 겪고 있는지가 좀 이해가 되고 나면, 그런 비슷한 경험들의 여러 개가 이제 조금 더 시간차를 두고, 아, 그거였나 봐. 하고 왔을 때 이제 약간 더 추상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자연에서의 영감도 받게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나도 경험에서 좀 멀어졌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그 경험을 다시 볼 수 있고 좀 더 객관화하거나 좀 관조적으로 그걸 보면서 추상적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되게 저 생각하기에 좀 연약한 존재 같아요. 강아지가 못해서 어디에 막 세게 발언을 하기보단 듣는 쪽에 가깝고, 그리고 이게 너무 오버로드 될 때 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경험을 넘어선 순간에 내가 존재해야 될 때, 안에서 막 감정들이 막 들끓을 때 저는 주로 다 멈추고 일단 들어보자고 소리를, 뭐 지금 나고 있는 소리들이 뭔지, 차가 지나간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내가 여기 있다. 이게 좀 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 살아있고 여기 있다. 그거가 시각적으로 한 거보다 훨씬 저한테는 더 빨리 와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다 지금. 그리고 누가 오고 있다 나에게로. 아니 나에게서 멀어져 간다. 어떤 것이 나에게 다가온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형태도 그런 게 있는데 뭐 뾰족한 형태에선 나는 되게 두려움이 느껴지고 둥근 형태에선 내가 좀 편안해지고 따뜻함을 느끼고 이런 걸 좀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소리로 제가 주로 그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고 그 존재가 왜 거기 있는지, 뭐를 얘기하려고 있는지 그런 거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그렇게 어떤 하나에만 집중을 하게 될 때 되게 좋아요. 느낌이 순수해지고 좋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즉흥 드로잉을 할 때도 상대 그 연주를 하는 즉흥 연주자들도 즉흥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낸 소리 그 이후에 뭐가 나올지 자기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듣고 느끼고 거기 안에서 빨리 답이 나와서 뭔가 다음 소리를 만들고 그 과정에 같이 있는 시간이 되게 압축된 시간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질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레이어 밑에 있는 그 멈춘 것 같은 시간,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네, 그리고 드로잉으로도 하고 드로잉에도 할 때도 이제 그 소리 하나하나를 굉장히 초집중을 해서 하게 되는 거고, 전시 공간 안에 소리를 틀 때는 관객이 시각적인 것 외에도 뭔가를 경험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그 느낌, 그리고 어떤 그 전달하고자 형태가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해서 하고 싶을 때 그런 공간감을 더 주기 위해서, 공간감과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있다는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소리를 쓰곤 하는데, 그게 막 의미 있는 어떤 소리가 아니에요. 보면은 되게 그 의미를 빼고 난 소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허윤희 작가님하고 할 때도
대화 자체의 내용은 없어요. 그 소리에. 그냥 서로 이렇게, 맞아. 그래. 이런 식의 조금씩 이렇게 북돋아주는 소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이 주는 힘, 에너지, 되게 미미하지만 따뜻한 온기를 주고 이완하게 해주는 그런 힘?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저도 막 긴장 되게 잘하고 막 약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쓰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반응하는 분들에게 되게 좀 풀어진 마음으로 마음껏 그 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사실은요, 오늘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작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줬는데, 막상 저는 작업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내가 해야 되는 자리가 맞는 것인가 아주 깊은 회의에 빠졌었어요. 나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근데 그게 아침에 문득 되게 내 삶의 시간들이 패치워크 되어 있다고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작가로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그 전에 비하면 확실히 그리고 몰입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처럼 그러니까 숨을 참고 들어가서 딱 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작업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삶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긴 한데 이것도 아마 여기서 뭔가 또 작업으로 표현을 해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나에게 또 주어진 어떤 내가 바라보게 된 아직 이해가 안 된 어떤 것으로 또 작업으로 풀어내야 되겠구나. 이걸 또 계기로 이런 생각을 아침에 했네요. 만약에 제가 두 아이와 가족과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삶에 완전 만족한다면 그건 또 어떤 모습의 삶일까? 그럼 나는 그림을 그릴까?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순간에 던져봤거든요. 근데 그거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불행은 아니고 뭔가 여러 문제들, 이 문제들, 힘겨움, 이거랑 작업이랑 자꾸 힘겨워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삶도 되게 내가 작업하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애정을 가지고 풀어가야 하는 거고, 작업도 그렇게 해야 되고,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순간에는 또 행복한 부분이 주는 어떤 느낌을 또 작업으로 하고, 뭔가 풀리지 않아서 씨름하고 있는 것들은 또 그런 형태로 또 작업이 되면은 정말 좋겠다. 근데 어떻게 되든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제일 안정되고 행복한 순간은 작업을 할 때였다는 걸 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순간에도 놓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있는데, 또 반면 한편으로는 그 마음 때문에 억지로 작업을 하면 안 된다. 그때는 되게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 게 나와도 안에는 아무것도 정말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너무 슬퍼질 것 같아서 억지로 하면 안 되고 또 하고 싶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야 하고 이게 지금 제 앞에 놓인 제 시기적으로 놓인 그런 문제들이겠죠? 그걸 잘 풀어가야겠죠. 저도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한정된 시간이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제 시간이 제 시간대로 돌아가지지 않고 언제든지 이거는 비상대기처럼 다른 일들이 막 터지기 때문에 저처럼 적응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이게 난감하기가 짝이 없기는 한데요. 그것과 하나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좀 온라인을 잘 활용해서 그쪽으로라도 작업이나 자기의 삶이나 이런 거를 막 홍보를 해가지고
작업을 더 선보일 수 있는 기회, 또 다른 기회로 삼아서 그렇게 발빠르게 대처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는 약간 내면의 소리 혹은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들은 소리들이 막 머리에서 메아리치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이동이 자유스럽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다른 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봐도 저는 그렇게 감흥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하던 걸 해야 되겠다. 내가 하려고 했던 마음 먹었던 거를 더 긴 시간의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새로 가뜩이나 그런 거 잘 하지도 못하는데 온라인으로 뭐를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서 그 되게 사람들의 온기가 많이 다 빠진 것 같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하면 더 온기를 넣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접촉이나 그런 것보다는 내가 나랑 내 주변에 있는 쪽에 평화나 이런 걸 좀 더 살피고 내가 해왔던 방식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뭐 소비하고 있는 것들이 다 괜찮은가 이런 걸 살피고 작업에 대해서 내가 어디로 가려고 했었는가 또 한 번 더 살펴보고 제가 받은 것은 그분들의 그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되게 대외적으로 말하면 대외용으로 말하면 제 안목이 더 넓어졌고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 작가의 입장으로서는 되게 함부로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하지 않을 때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더 큰 여파, 파장이 생긴다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고 그게 본인 저한테 그리고 그분에게도 그러니까 약간 안 좋은 기억을 계속해서 상기하게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치료의 효과도 있지만 그거를 되게 만성화시키는 것도 있다고는 걸 읽었어요. 논문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분들로서는 저 또 그러니까 항상 여기 사시는 그 유족분도 계신데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오면 그날 밤 그 꿈을 또 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만을 관심을 갖잖아요. 그분의 매일의 삶, 오늘 아침에 뭐 어땠는지, 기분이 어떤지 전혀 관심 없고, 그냥 그 얘기를 그 사람 당사자의 입에서 듣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번 흔들었으면, 흔든 다음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삶의 일부분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그렇게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유지를 하는데 훨씬 더 인간적 성숙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가능한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그때 마음이 계속 쓰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때 만나서 인터뷰하고 하셨던 분들 그 중에 몇 분은 계속 이제 만나 뵙고 하는데 삶은 계속 지속이 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의 상황과 그분의 상황도 계속 변하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상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그걸 해나갈 것인가 그게 또 다른 저한테의 그것들을 겪고 나서 얻게 된 것 그리고 그 딱 특정해서 사삼을 겪은 분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아마 어떤 그런 아픔이 있을 거고 그거를 나는 어떻게 받아서 또 어떻게 풀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한 게 저가 뭐라고 약간 제가 생각한 걸 표현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이 얘기하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심리 상담가 아니면은 뭐 옛날 말로 하면은 무당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해서 풀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저 스스로 하고 싶은가 봐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서로 상처를 받지 않고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다른 분들에게 뭐를 하게 할 때는 그 태도와 자세와 이런 거에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어떻게 뭐를 끌어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온기와 스스로 풀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이 뭔가에 대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그 상황이면 안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반대 입장이었을 때, 뭐 이럴 때, 그러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 뭔가 무서움? 그게 계속 남아서 그래서 사람의 실상을 보게 한다는 거, 또 자기가 자기의 실상을 보게 한다는 게 되게 힘들고 보기 싫고 그런 걸 보게 해야 되는, 보게 만들잖아요. 그거가 파장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직면하게 하는. 네, 직면하는 게. 하는 사람도 힘들고, 하게 하는 사람도 힘들고. 거기는 제가 아직 그만큼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되면 진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간의 실체를 막 보여주잖아요. 그 모든 구체적 상황들로. 근데 그거를 그 지금의 그릇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고 거기에서 제가 지금 받을 수 있는 느낌으로는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받는다, 서로에게. 그거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더 그것까지 드러나게 할지는 제가 아마 더 연구를 하면서 작업을 통해서 또 살면서 해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상황이 그 전에는 자연의 그런 에너지에 더 갈급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것과 동시에 어떻게 내가 지금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관계들을 어떻게 잘 다뤄낼 것인가?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쪽으로 주제가 조금씩 포커싱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그리고 시각적 여유, 공간들, 펼쳐져 있는 자연의 공간들,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되게 감사하게 느끼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머릿속이 복잡하고 눌려 있다가도 밖에 나가서 한라산이라도 한번 보면 거기서 그냥 말없이 전해지는 에너지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번 이렇게 씻어진다든지 눈이 씻어진다든지 좁아 있던 생각들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해준다든지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여전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공간이 한정돼 있긴 하지만 계절이 또 계속 바뀌고 날씨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빛이 바뀌고 거기 따라 저도 막 마음이 막 바뀌어서 그런 건 참 아직도 좋아요. 네, 지금은 일단 이사 막 하고 하느라고 그런 걸 좀 놓친 상태인데요. 이제 다시 잡을 때 어디서부터 어느 부분을 잡을지 그걸 또 잘 생각해서 지금의 저의 삶의 흐름하고 맞는 쪽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가 보기에야 그렇지 아마 밖에서 보시기에는 늘 하던 거 그런 분위기 맞는데 막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쵸? 저만 안에서 시커 고민하는 건 작가고 그쵸? 예. 작업을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신 선생님이 또 질문을 해주시고 다 이해하시는 마음으로 또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또
제가 왜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막 이런 말들 제가 막 한 것 같은데. 실천하는 삶이 살아야 되겠죠? 그 정도? 이제 좀 느리더라도 하고자 했던 거를 끝까지 해보고 싶은 마음? 그런 걸로 또 작업으로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남기면 좋겠습니다.